나이 들수록 반드시 관리해야 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네. 하는데 저희가 차트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요. 암보다 무서운 사망률이래요. 대체 뭘까? 뭘까요? 골밀도 관리를 해라. 네. 아니, 골밀도라고요? 아니 골밀도면 약간 고다공증인 것 같은데 아니 암이 더 무섭지 않나요? 고다공증보다 어떻게 암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뼈가 약해지시면 이제 골절이 흔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관절, 척추 그리고 손목 관절 부위에 골절이 흔히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고관절 골절 같은 경우는 이제 연령층이 높은 분들에서 흔히 생기고 또 거동이 실제로 불편해지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합병증이 많이 생겨서 통계적으로는 1년 내에 사망할 확률이 한 25% 정도까지 보고가 되어 있고요. 과거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을 때는 한 70%, 2년 내에 한 70%까지 사망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웬간한 암보다도 예후가 좋지 않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골다공증이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증상이 어느 정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티가 안 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진행돼서 어느 날 갑자기 기침을 살짝 했는데 늑골이 부러진다든지 아니면 키가 자꾸 줄어들어서 앞으로 이렇게 변형이 자꾸 생겼는데 이제 병원에 오시면 이미 미세 골절들이 진행이 되고 또 어느 부위는 뼈가 눌려서 이미 이 변형이 생긴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심지어는 뭐 의자에 앉았는데 골절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폐경기 이후에 집중적으로 뼈 건강을 관리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남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서 이 뼈 건강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 몸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뼈 건강이 무너지기 전에 미리미리 관리를 잘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은 이걸 가까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황인선 씨, 여기 뭐가 들어있을까요? 저 알 것 같아요. 이 칼슘이 많이 들어가 있는 멸치와 우유. 뼈 자신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칼슘이 풍부한 멸치와 멸치, 우유. 우유. 그럴싸한데 이 속에 과연 그게 들어있을지 공개합니다. 멸치. 짠! 종이가 들어있는데요.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바로 건강검진 안내지예요. 의외네. 네, 이게 왜 들어있는 거예요, 김 교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라고 하는 게 치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방이 중요하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 뼈의 건강을 모르는 상태에서 뭐 우유를 많이 먹고 멸치를 많이 먹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적인 차원을 말씀드리는 거고 앞서 우리 김동 교수가 말했던 것처럼 증상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검사를 하지 않으시면 알 수가 없거든요. 특히나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게 폐경기 전, 그러니까 한 45세부터 한 55세 정도를 갱년기라고 보는데 40대 중반부터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실은 뼈의 건강은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가족력이 있어서 어머님이 뭐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다니셨다든지 이런 분들은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환자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대나무를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나무 마디가 불편한 거는 관절염인 거고 대나무 속이 비어 있는 거는 골다공증이다. 그러니까 증상이 없죠. 근데 그게 부러지게 되면은 결국은 문제가 되고 사망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아프지 않더라도 검사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나라에서 나오는 검진을 꼭 한 번씩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근데 요새는 국가 건강검진이 워낙에 잘 돼 있어서 다들 꼬박꼬박 챙기시던데 이 골밀도 검사도 그러면 건강검진에서 알아서 매년 다 해주는 거예요, 교수님? 안타깝게도 매년 해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위를 두 군데를 다 해야 되는데 현재는 허리 부분만 지금 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좀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재는 만 54세 그리고 66세 때 국가에서 검진을 해줬는데 제가 봐서는 조금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나이를 조금 더 당긴다든지 그리고 검사 부위를 허리 고관절, 그러니까 대퇴뼈죠. 두 군데를 다 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받고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유병률을 보시면 남자, 여자가 차이가 좀 많이 나시는 걸 알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이라고 하시는 게 이제 갱년기가 있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남자보다 여자가 한 4배 정도 많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갱년기에 문제가 있겠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운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약간 그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골 감소증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골절 환자를 분석을 해보면 50%는 골 감소증 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골 감소증 환자들은 내가 아직 골다공증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방심하는 것도 있고 그렇겠죠. 골다공증 환자들은 내가 골다공증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서 내가 골 감소증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안심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약물 치료를 하지 않을 뿐이지
운동이라든지 뭐 싱겁게 드시고 칼슘을 보충하고 햇빛을 네. 많이 쬐이고 걷는 이런 것들 일상생활에서 실천을 하셔서 골다공증으로 진행되지 않게끔 하시고요. 정기적으로 한 3년에서 5년 간격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 한 번씩 꼭 검사를 받아보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나이 들수록 관리해야 하는 것 첫 번째 뼈 건강 나왔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고혈압, 당뇨병에까지 영향을 미친대요. 바로 근육량을 관리해야 하는군요. 또 근육이라고 하면은 이게 몸매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고혈압과 당뇨병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나요, 교수님? 네. 혹시 주변에서 이게 삐짝 말랐는데 당뇨병이시는 어머님들 보지 못하셨어요? 네. 그런 그래요? 분들은 네. 대표적으로 근육이 별로 없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식사 습관도 문제지만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죠. 뚱뚱하지도 않는데 당뇨병이라고 하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근육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제2의 심장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근육이 약간 빨간색이죠. 그러니까 혈관이 잘 발달되어 있고 우리가 심장조차도 근육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육이 발달된다는 얘기는 혈관도 발달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운동을 통해서 당 소모도 잘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결국 만성 질환인 고혈압이라는 당뇨병의 어떤 예방과 치료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특히나 이 하체 근력을 관리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걷는 운동들 많이 하시는데요. 걷는 운동도 플러스해서 근력 운동 그러니까 스쿼팅이라든지 뭐 네. 푸시업이라든지 어쨌든 이런 아령이라든지 그래서 근력을 좀 키우고 근육량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유병장수가 아니라 무병장수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뼈하고도 관련이 깊다면서요? 교수님?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골다공증 환자들한테도 근력 운동을 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골절이라고 하는 건 낙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건데 예. 미끌미끌 하다가도 중심을 잡아주면 넘어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근육에 힘이 있냐 없냐에 네. 따라서 결국은 낙상으로 인해서 골절을 갈 거냐 네. 아니면 넘어지지 않고 그냥 잘 건강을 유지할 거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네. 뼈하고도 그러니까 그 골다공증하고도 그러니까 뗄래야 그렇죠. 뗄 수가 없는 근육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볼 수 네, 있습니다. 김동규 김동규 교수님께도 교수님. 여쭤볼게요. 네네. 최근에 이제 우리 김기동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그 국내에서 건강보험 빅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그 같은 연령대라도 예. 근육이 잘 유지가 되신 분과 근육이 좀 감소되어 있으신 분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3년 후에 골절 위험도가 근육이 잘 유지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 30% 이상 골절의 발생 위험도가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또 뼈와 근육은 사실은 뭐 분리가 될 수 없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 근감소증이 중요한 것이 이런 낙상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것과도 관련이 있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통증, 인체 네. 통증을 일으키는 관절염이나 허리 통증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그 관절이나 허리 때문에 통증이 생기실 수도 있지만 근육이 약해지시면 그만큼 그 해당 관절이나 그 부위에 부담을 더 그럴 주게 수 됩니다. 있죠. 그래서 네. 그 자체가 통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최근에 이렇게 자주 넘어지신다든지 네. 발목을 자주 접질리신다든지 이런 분들 그리고 또 최근에 갑자기 조금 점차적으로 걸음 속도가 느려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혹시 본인이 근육이 감소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데 있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노년기 건강 재산인 근육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뭘 가까이 하면 좋을까? 이게 필요한데요. 짠. 오, 이게 바로 의외로 운동용 헤어밴드. 헤어밴드? 네. 이게 왜 들어있을까요, 이게? 네, 이제 근육을 지키기 위해서는 네.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것은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땀이 날 정도로 어느 정도 강도 이상의 운동을 해주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네. 헤어밴드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여기에 한 가지 더 보충을 하자면 네네. 식사를 하실 때 나이가 드실수록 단백질을 적정선으로 보충을 해주시는 것이 근육을 지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이 헤어밴드를 착 하고서 마음 먹고 어떤 종류 운동을 하면 도움이 될까요, 김 교수님? 어떤 운동을 했을 때 가장 효율적일까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 인체에 뭐 무슨 전신 운동을 해도 도움이 되겠지만 특히 하체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체 운동을 하시게 되면 체중이 부하가 되기 때문에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하체 부위에 특히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근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가 인체의 근육의 한 4분의 1 정도가 이미 분포되어 있는 부위고 또 그 근육들이 우리 몸의 자세를 잡아주고 활동성을 네.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허벅지, 엉덩이 부위의 운동을 집중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겠습니다. 예. 네, 그 운동 황인선 씨가 준비했다고 네, 들었어요. 김동규 교수님께서 네. 잘 지도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오늘 허벅지 강화할 수 있는 운동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 여러분들 약간 쇼트트랙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스케이트 선수 보시면 레디 하면은 무릎을 살짝 올리는 거 보실 이렇게 거예요. 그 스타트 운동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상태에서 땅 소리 나면은 다리를 뒤로 쫙 뺍니다. 네, 그때 들어가는 바로 이 허벅지 운동인데요. 대퇴 앞면부하고 뒷면부가 스트레칭이 되면서 체중이 부하가 되면서 허벅지 강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 다시 해볼게요. 스케이트 스타트 운동을 생각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디, 레디. 땅! 네, 아주 여기 들어가시는 힘. 오, 네. 힘이 빡 들어가네요. 그죠. 네, 무릎이 안쪽으로 말린다거나 네, 바깥쪽으로 마시고요. 그대로 그 자리에서 약간 예. 살짝만 내려간다고 생각하시고 무릎을 구부려 주시면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쇼트트랙의 앞 선수를 앞지른다 할 때 예. 아마 이 동작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아, 네, 이거 옆으로 맞죠, 쫙 이거. 밀고 가잖아요. 이렇게 네. 옆으로 미는 거. 이 동작이 사실은 우리 허벅지 운동의 어떤 스쿼트 운동과 이 런지 자세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오. 굉장히 허벅지에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다시 같이 해볼까요? 하나, 네. 둘. 자, 앞지른다. 선수를. 자, 앞지른다. 자, 앞지른다.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김기남 교수님도 앞지르시고. 네. 굉장히 허벅지 운동에 강화시킬 수가 있고요. 예. 자, 이어 나온 김에 네. 골다공증 또 우리 아, 교수님께서 골다공증 지도를 중요하죠. 해주셨어요. 네, 예방할 수 있는 운동 보여드릴게요. 자, 의자 손을 잡으시고요. 네. 차렷 자세에서 네, 멀리 다리를 보낸다고 생각하시고 다리를 들어주세요. 네, 너무 많이 안 드셔도 되고요. 한 45도만 드셔도 괜찮습니다. 이때 옆으로 기운다거나 네, 하지 마시고 네, 똑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꼿꼿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반대쪽도 해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오. 뒤로 밀리거나. 옆쪽으로 힘이 좀 가고. 그죠. 예. 예. 그리고 또 교수님께서 또 한 번 더 얘기해 주셨는데 뒤로 하는 것도 좋다. 아, 네. 엉덩이 근육을 뒤에, 위해서. 옆에 좀 이렇게 해서 운동하시면은 좀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